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로 계셔서 일단 광주는 우리 지역이고 네. 창조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어렵습니다. 거, 네. 예, 경제는 뭐 이렇게 돈의 흐름, 예. 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예. 그러나 저의 이렇게 초보적인 해석 말고 네. 대표님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중기부 산하의 창업 지원 기관이고요. 아, 예. 전국에 19개 중에 하나 이제 대도시마다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아마 젊은 창업자들은 요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다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으면 누구든지 두드려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내가 창업에 관심이 있어요. 혹은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 번쯤 이렇게 두드려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예. 일단 상담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네, 상담, 또 창업 지원, 자금,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창업 허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업이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 같은 역할이어서 예. 물론 뭐 누구나 다 100% 막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정부 세금이니까. 그래서 특정한 목표,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하면 아이디어 제공을 이제 서류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 심사해서 1년에 저희가 보통 한 150팀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센터의 대표가 되시려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예, 저는 이제 지역에서 유통업체를 크게 하다가 네. 또 성공했고 나름대로 잘 하다가 또 뭐 어려워져서 또 정리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재기해서 창업자들을 만나온 과정에 네. 제가 한 10여 년 이제 지역에서 창업자들을 만나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사업을 하셨군요. 네, 저는 이렇게 뭐 회사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아,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해도 되나요? 옛날에 없어졌던 회사니까 괜찮을 수도. 저는 빅마트라는 유통업체를 네. 제가 35살 때 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주월동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그게 이제 대형 할인점들이 지금 많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한 회사가 서울에 조그만 시범 점포를 하나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큰 매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35살이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도 없이 네.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뭐였을까요? 어떤 제가 그 사업을 했을 때 네. 동기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집이 영암인데 고향이 영암인데요. 왔다 갔다 부모님 뵈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항상 광주가 물가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 뭐 특정 TV가 서울에서는 100만 원 한다. 그럼 광주는 105만 원. 영암 가면 107만 원. 이게 이제 유통이 발달 안 해서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소득은 적은 사람들인데 분명히 항상 지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네.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공부했고 또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으로 많이 내려올 건데 나중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을 때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뭐 그때부터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데요. 사실은 자본이나 뭐 인재 차원에서 대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는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확실히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죠.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들, 특산물들 많이 취급하려고 했고 또 전라도닷컴이라는 잡지도 제가 만들어서 네. 했고요. 또 광주 드림이라는 신문도 또 발행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삶과 연결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리고 자랑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패도 하셨고. 연간 한 2천억 매출을 했었으니까요. 네. 예. 그 성공이 기반이 됐던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또 그렇게 잘 되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내리막길을 걸었던 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창업 준비하신 분들.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뭐 책
그걸 두 번째 쓰게 된 건데요. 첫 번째 예. 책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네. 이제 제가 그 빅마트를 했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썼던 책입니다. 그 정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네. 제가 아니라 저랑 같이 하는 동료들이. 아. 예, 정말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근데 이제 회사가 문을 닫고 청춘들을 같이 한 15년 동안 같이 담았던 그 회사가 없어지면 네.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기억들을 살려서 책을 썼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매장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문흥동에 있는 매장을 누가 어떤 손님이 가실 때 아, 저기 사장이 하상용이야. 그러니까 네. 저기 가져와야 돼. 이런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모르죠. 사장님 예. 누군지는 모르죠. 저기에 가면 축산 코너에 청년이 참 잘해. 네. 또 계산대원들이 참 친절해. 이런 느낌을 가지고 거기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아, 저 집이 지역기업이니까 내가 저길 가야지 기왕이면. 예,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뭐죠? 물건이 좀 좋으니까. 아, 그건 네. 기본입니다. 네. 싸고 좋은 거는 그건 네. 기본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함께할 동료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자산이겠군요. 와, 그거는 아주 100%입니다. 예.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성공 요인인데 첫 번째는 좋은 시장을 찾아내는 거.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찾아내는 거. 예. 두 번째는 좋은 팀 구성. 아. 예.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그러니까 좋은 팀과 좋은 시장이 만나면 이건 성공이 100%고 네. 혹시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더라도 좋은 팀이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팀 구성은 중요하죠. 그렇군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잘 됐던 곳이 내리막길을 아니에요. 걸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근데 있나요? 지금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행한 사람 같아요? 행복한 사람 같아요? 행복하시죠. 엄청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답이 쉽게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이제 회사 한참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이제 2007년 정도 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엄청 공습을 해옵니다. 네. 예, 뭐 봉선동에 있는 그 매장, 예, 그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거기가 자연 석산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공원에 매장이 들어오게 된다거나 월드컵 경기장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이 꽤 큰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매장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대형 매장들이 들어오니까 힘거였죠. 근데 그게 살아나기 힘들죠. 예,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는 상징 이하의 사실 그런 사항이었어요. 뭐 그런 사항도 있었고, 네, 예, 그런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매출 떨어지고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제가 회사를 팔려고 결정을 하고, 그때 이제 뭐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구조조정을 해주라. 그러니까 저희가 3,00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요. 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대거로 하겠다. 또 협력업체가 1,000군데가 있었습니다. 뭐 우유 대리점 이렇게 조그만 대리점들. 그분들 다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다 잘라주라.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물류센터를 통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중간에 있는 대리점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분들은. 네. 저는 사업이 좀 방식이 달랐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 정리해주면 돈을 뭐 정말 많이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반나절도 고민 안 하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창업자들한테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다른 창업자들한테는 그런 결정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네, 네. 예. 근데 거꾸로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매각했던 그 기업한테 제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전 직원들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협력업체들을 3년간은 보장을 해줘야 돼. 예. 그래서 뭐 귀금속, 소금 뭐 그분들 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요. 그 지금도 가끔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 사장님 덕분에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납품했어요. 그럼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네, 그걸 받아서 제가 그 회사한테 판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3,000명 직원 중에
장애인들이 65명이 있었어요. 네. 지체 장애인들을 제가 채용을 해서 매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65세의 실버 주차 도우미들을 제가 100명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그분들 같이 다 같이 롯데로 이렇게 그 회사로 남겼습니다. 아마 3,000명을 한꺼번에 대기업에 취직시킨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때 잃은 것은 금액이고 돈이고 네. 얻은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경영이 이런 거구나라는 이야기가 좀 새 나오고 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첫 번째 썼던 책이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맞아요. 네. 여기에 그 경영했던 또 실패, 재기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담겼고 예.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출판한 로컬의 힘, 네, 지역 맞아요. 경제를 바꾸다 맞습니다. 이 책입니까? 네네. 예,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제 인생 3막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4막 아니에요? 예, 이제 3막은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3막. 네. 네. 3막은 제가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 이제 제 얘기를 한쪽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재능기부 활동을 했는데요. 어떤 재능이요? 재능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너무 막막한 게 기술도 없고 무슨 뭐 영어도 잘 못하니까 경영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창업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우연한 기회에 창업자들이 제 앞에서 막 이제 사업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걸 잘 만들고 세계 기술도 너무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래요. 그러면 고객이 누굴까요? 그걸 어떻게 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마케팅과 고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장 기본이죠. 잘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하면 많이 다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창업이 실패율은 굉장히 높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높지만 그래도 덜 다치고 덜 아프게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응원을 멘토링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명함에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라고 제가 써갖고 다녔어요. 네.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안 썼던 때 제가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의 시장님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던가요?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쓰시기 전에 대표님께 써도 되냐고 말씀을 하시든가요? 말씀 안 하셔도 그 정도는 제가요. 네. 이렇게 해서 창업하고 이제 관련이 있게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10년 동안 제가 창업자들을 만나고 또 창업경 센터장이 되고 하면서 네. 이제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분들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몇 가지 공통점도 있었고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줘서 대부분 지역은 저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지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저한테 누군가 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거다. 살고 있어 내가 선택했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역이라는 게 광주 지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예.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지금 이번 책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요. 그러면 왜 창업은 지역에서 시작돼야 됩니까? 꼭 지역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서울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네. 지역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물론 자본도 부족하지만 예를 들면 청년들이 떠나고 그럼 청년들이 떠난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자동화가 되든지 이제 AI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새로운 그런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걸 네.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걸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다양한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은 떠난다라는 얘기는 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사업, 노인들을 위한 주거, 또 패션,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생겨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까처럼 첫 번째는 지역.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한번 해보자. 당장 눈에는 위기로 보이지만 이게 기회일 수 있어라는 예.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보자. 생각의 전환이 사업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다르게
만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뭡니까, 대표님?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인프라 스테이지를 개관을 했다. 좀 어렵죠. 잘 읽었나요, 제가? 네. 네. 뭘 개관하신 거예요? 그게 네. 그 광주역에 가면 되게 거기가 이제 모텔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이 전에 광주 메인역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이 발달했는데 지금은 기차가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다 폐쇄된 공간들 네.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국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 거고요. 이번에 거기에 창업밸리라고 그래서 우리 창업 스테이션이 먼저 하나 생겼고 스테이지. 그쪽에. 네. 그리고 네. 5개가 차례대로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창업밸리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명명이 되는 거고 예.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광주 스테이지가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근데 스테이지라는 게 뭐 무대라는 뜻도 있지만 스테이, 그러니까 광주역의 스테이와 글로벌을 향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글로벌해서 스테이지 이렇게도 된 겁니다. 네. 일단은 스테이하고 G를 따로 뗐어야 됐는데 네, 이제 뭐 스테이지를 연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되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곳은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제 광주에도 창업 지원하는 공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보육 시설을 얘기합니다.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사무실 공간이나 창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시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저희는 좀 독특하게 하자. 기존에 이제 그런 공간들은 이미 많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우수한 창업자들을 모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창업자들. 투자를 받은 창업자들만 모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네, 그래서 전체가 46개인데 그 중에 41개가 투자를 받은 창업자들만 들어오는 이런 공간이어서 어떻게 얘기하면 뭐 옛날 학원이나 대학 고등학교 같은 데도 무슨 학교 특수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상당히 미래가 기대되는 창업자들 모아놓은. 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바라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군요. 엄청 보람 있죠. 네. 아주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그 시작을 하면서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성장해서 투자도 받고 뭐 이제는 글로벌로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두 가지가 저는 보여요. 거기에 들어온 분들은 나 선택됐어. 그래서 열심히 할 것 같고 일단은 거기에 또 안 들어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내가 좀 못해서 안 들어갔다고 아니야. 난 이걸 내가 선택한 거야. 나도 뭔가 보여줄 거야라고 해서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처럼 공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도 이제 뭐 2, 3년만에 한 번씩 졸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책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로컬의 힘, 지역 경제를 바꾸다인데 이거 저희 우선은 읽지 않아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창업자들 이야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명 정도의 창업자들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절박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 귤밭을 하는 아빠가 계셨는데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던 친구들 아들들 둘이 이제 돌아와요. 바로 급하게 돌아와서 이제 귤 농사를 같이 짓기 시작해서 판매했는데 하나도 못 팔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했던 게 이게 귤을 농사만 짓는다고 소용없구나. 잘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브랜드화를 하고 또 잘 안 팔리는 건 주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키워왔어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오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뉴질랜드의 키위처럼 키위가 원래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성장했던 지금은 세계 1등인데 그게 조합이 생기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귤을 그런 식으로 브랜드 품질을 균질하면서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보자라고 하고 친구들이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그런 거죠. 사실은 농사를 전혀 몰랐던 친구들인데 부모님이 어려워져서 그냥 그리 뛰어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완전히 절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계속해 나가는 게 너무 이뻐서 이제 그런 사례.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한다.
스스로 찾아가는군요. 네, 더 나아가는 방향을. 꼭 그래야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다양한 선택이나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차선책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혹시 토크 콘서트 계획 중이시네요? 네네. 언제 합니까? 오늘 토요일. 예. 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라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오늘 그 책에 소개됐던 그런 창업자들도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들도 좀 할 거고요. 네. 또 전에 제가 이제 빅마트 때 회사를 이렇게 팔면서 제가 돈도 덜 받고 넘겼지만 그때 같이 일했던 그런 동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겠군요. 시간 나시면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 책이 인생 3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외모로는 이제 한 2막 정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4막은 앞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저는 이제 곧 내일 모레 퇴직을 할 거고요. 예. 7월 초에나. 지금까지는 제가 창업에 그러니까 제 화두는 계속 지역, 예. 우리, 위기를 기회로 이런 키워드로 세상을 살아왔는데요. 네. 창업자들에게도 많은 이제 지원도 했고 도움도 주면서 저도 경험을 많이 쌓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지역 경제, 지역 현안이 만만치 않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요. 그 지역 경제 나아질 기미가, 왜냐하면 광주는 이미 전통 제조업이 너무 많고, 물론 AI를 새로 이제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제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변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또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권유들을 해줘서요. 네. 좋은 기회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예. 응원. 뭔지 모르지만 응원하시는 겁니까?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응원하며 대표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여러 도움되는 말씀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